김동욱. 배은규 농사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산재에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소음성 난청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또 좀 완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하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대답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배노무사님, 소음성 난청이 무엇인가요? 네, 일단 산재법에서는 난청과 관련해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소금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속하더라도 메니에르 증후군, 돌발성 난청, 뇌이염,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분들, 그리고 이제 석공,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오개 근로자 분들께서 이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시끄러운 데에서 오래 일하셔가지고 귀가 안 좋아지면은 그게 어떤 산재법의 요건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굉장히 시끄럽고 집에서 내가 TV를 보는데 좀 TV 소리를 크게 틀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크게 틀고 보냐, 이런 식으로 조금 귀가 먹먹하다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퇴직을 한 지 오래됐는데 네. 내가 소음상 작업장에서 퇴직을 한 지 오래됐는데 혹시 소음성 난청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소음 사업장에서 이제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급여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제 소음성 난청 장애급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대신 5년 안에는 청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장애급여 청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바로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선상인데, 혹시 배노무사님, 그러면 이제 소음 사업장을 떠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또 연세가 또 드시다 보니까 이제 좀 노인성 난청이랑 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혹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령의 재해자분들께서는 자신의 나이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에 본인이 젊은 시절 또는 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소음 작업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그 당시에 귀가 많이 나빠지셨을 것이고, 이것이 자연 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해당 청력 손실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된다면 충분히 산재법상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음 노출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상의 기준만 충족을 하신다면 꼭 가능하시니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김노무사님, 네. 그 흔히들 말하는 동사무소 이제 난청과 그리고 산재법상의 난청이 있는데, 혹시 이 두 개가 뭐 서로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같은 개념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동사무소 그 난청과 이제 산재법에 따른 이제 소음성 난청은 완전히 좀 다른 겁니다. 이제 산재법에 따른 소음성 난청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귀가 안 좋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급여를 청구하는 건데, 동사무소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국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 장애인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재에 따른 장애급여 청구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냥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난청이 되면은 그 보청기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청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이제 국가 장애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청기 지원금은 받으려면은 이제 양쪽 귀가 이제 60데시벨 이상 청력 손실이 있어야지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산재에서는 양쪽 귀 60데시벨 이상이 아니라 양쪽 귀 50데시벨 이상으로 청력 손실이 있으면은 보청기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로 인해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괴 근로자 경우 대부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이와 같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